안녕하세요. 법인대표 전문 세금 채널 DJ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인 잉여금 11억 인출 시 세율이 7.94%라고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저랑 같이 이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이고요. 저는 수많은 컨설턴트들, 세무사, 회계사님들께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또는 차명 주식에 대해서 관련된 세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장 쪽 영역과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낯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예 다른 전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회사들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런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익소각. 많이 들어보신 대표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대표님도 있을 겁니다. 들어보신 대표님들이 하시더라도 오늘 내용은 이상호 세무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새롭게 또는 유용하게 풀어냈으니까 들을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익소각의 큰 개념 보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으로 도식화 해놨습니다. 자, 주주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주가 있고요. 색깔을 좀 소프트하게 하늘색으로. 자, 주주. 보통 대표님께서는 주주이자 대표님이시죠. 임원은 대표고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주주가 이 법인에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주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 대가로 이 법인은 이 주식을 받았으니 이 주식에 대한 가치만큼 어떤 그 대가를 주겠죠. 그리고 법인은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이렇게 취득했죠. 법인이 취득한 걸 그대로 소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의 전체 주식 수는 줄어들고 그 대가로 어떤 대가를 법인이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법인의 그 잉여금이 감소할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날카로운 대표님 또는 많이 알고 계신 대표님은 잠깐만 이거 유상감자랑 똑같잖아 라고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상에서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계적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법적 차이도 사실은 동일하고요. 상법적 절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예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은 아예 다른 거래다. 이렇게 주식이 가고 소각되고 그 대가를 주는 것은 감자와 소각이 같지만 엄연히 상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 자본거래죠. 자,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 소각한 이 현금을 어떻게 법인은 처리하냐면 이익잉여금에서 감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운 말로 법인의 잉여금 10억이 나가면서 주식이 소각됐다.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익 소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익 소각이다.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프레임은 아마 익히셨을 거예요. 익히셨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이익 소각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제가 이거죠. 대표님이자 주주이신 대표님께서 법인으로부터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개인화 하고 싶을 때 법인 돈이 한마디로 개인화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전부 나열해 놓은 겁니다. 전부 나열해 놨는데 이게 크게 대표님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개인 재산을 법인에 넘기는 겁니다.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있고 대표님 갖고 계신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고 다시 그 법인에 파는 거죠. 이런 재산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여기 가장 일반적인 급여, 배당, 퇴직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건데 자본거래라는 항목이 있죠. 자본거래는 주주가 법인이랑 하는 거래를 저희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이 자본거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요. 자본거래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본거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위에 급여, 배당, 퇴직 같은 경우는 대표님도 이미 받고 계신 대표님 많고 이거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는 사실은 없으세요. 다만 유리하게 설계할 수는 있다는 건데 이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그러니까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다에 보니까 거액이 발생하죠. 통상은 뭐 주식 300만 원어치를 다시 우리 법인이랑 자본거래 할게. 이거는 사실 절차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한 번 이루어지면 자본거래는 거액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속성이 있고요. 당연히 관련 세금도 많죠. 세금도 많은데 이 자본거래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어, 자, 화면이 줄어들었고요. 자, 첫째 유상감자가 있고요. 두 번째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환 우선제라는 어떤 종류 주식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감액 배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법인이 뭐 일제히 이게 마치 뭐 솔루션이 있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법인마다 해당 사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자본거래입니다. 자, 즉 이익 소각이라는 것은 법인에 있는 어떤 잉여금이 개인화하는 수단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자, 이익 소각. 그럼 이게 근거법이 뭐냐? 근거법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법 주식의 소각인데요. 지금 화면을 키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에서 343조입니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잘렸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수를 제가 소각을 한다고 했죠. 소각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감자다라는 겁니다. 유상감자. 그런데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감자 절차 이외의 절차로 가능하다라고 상법이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자기 주식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법이고요. 자, 이 이익 소각을 그 네이버에 쳐보십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가장 먼저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번 주 배터리 분할 주총 난리 났죠 이거. 자사주 소각 이게 바로 이익 소각이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소각하니까 이게 자기 주식이고요. 이익 소각이죠. 제가 보면 이 법인이란 이 친구가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죠.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소각하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뉴스 기사로 넘어가서 자, SK이노베이션이 자기 주식 소각 또는 주식 배당 할까라는 기사가 바로 보이네요. 다음 주식회사 한라죠. 이것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중에 자사주 50억 원 등 300억 원 규모 주식 매입 소각.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했다 소각할 걸 여기 한라는 이미 결정을 했네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 소각이라는 건 이미 흔한 그런 어떤 상법상의 어떤 한 절차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잉여금을 환원하는 어떤 한 절차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받고 또 몇 가지 좀 래퍼 시켜드릴 기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기사는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가끔은 이 프로그램이 말을 안 들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자, 포철, 포철 포스코죠. 정말 오래된 말이죠. 포항제철의 옛 사명이죠. 자, 이 기사 입력 시점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2001년 7월 31일이죠. 무려 20년 전 이야기고요. 20년 전에 포철이 자사주 소각 이달 말 완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미 자사주 소각 또는 이익 소각이라는 것은 2001년부터 이렇게 상장 법인들이 흔하게 하는 어떤 한 주주한테 대한 잉여금 환원의 한 수단이었다라는 걸 포인트로 하나 짚어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이다 2001년이고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경위 자사주 소각 전면 허용 마찬가지로 2001년 2월 기사고요. 포철이 9월에 아까 했죠. 자,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금감원에서 배포한 건데 이익 소각을 위한 자사주 취득 시 한도를 참고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이익 소각이라는 어떤 그런 상법상 절차가 절대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온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게 있어요. SK 이노나 이 주식회사 한라 같은 상장법인들은 이 상법보다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이 이익 소각을 보다 자세히 규정해 놨고 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상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상위법이죠. 상위법에서 상법은 따로 이익 소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익 소각의 간단한 개념. 그럼 이익 소각은 어떤 것인가? 잉여금 환원의 한 방법. 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대기업들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이죠. 자, 그럼 사실상 대표님들께 중요한 게 뭐죠? 자, 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주식 10억치 자사주를 하고 그 법인은 그 자사주를 소각을 했고 법인은 그 주식의 대가로 현금 10억을 줬다 이겁니다. 자, 이때 대표님이 궁금하신 건 사실 오케이. 이건 알겠어, 이 세무사. 그래서 세금이 얼마야? 이겁니다. 세금이 얼마야? 이게 또 우리 대표님들의 관심사죠. 이 관심사는 제가 칠판에 써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꺼내고요. 자, 자사주죠. 좀 가고요. 글씨 써주고 자, 세금 문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주가 있습니다. 이자 보통은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여기 법인의 자기 주식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 자기 주식을 소각 처리를 합니다. 자, 금액은 제가 아까 앞에는 10억이었는데 여기 11억이라고 할게요. 11억입니다. 자, 법인은 이 주식 11억치를 사고요. 현금 11억을 줬습니다. 자, 이 거래를 잘 보시면 결국은 이 대표라는 어떤 개인이 이 법인에게 주식이라는 어떤 금융 자산을 판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뭐 이게 자기 주식이라는 이름은 뭐 좀 생소해도 이 주주라는 개인한테 이 주식이라는 금융 재산을 산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줬죠. 자, 이게 어떤 거래라고 쉽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개인이 법인에 물건을 팔았다고 일단 쉽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로직이 나오냐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되죠? 당연히 이 주주이자 대표죠. 왜냐? 물건을 팔았으니까 소득이 생겼겠죠. 판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우리나라 그 세금의 진리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이 사람 세금 어떻게 낼까요? 뭔가 자산을 팔았습니다. 매가라고 하죠. 매가하고 돈 얼마 받았죠? 11억 받았습니다. 자, 원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차익이 나오겠죠. 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차익이죠. 이 차익이 예를 들어 11억이라 하면 그냥 원가는 1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럼 차익이 당연히 0원이고요. 이 사람은 세율이 어쨌건 세율이 몇 프로군 세율이 뭐 1000%, 10,000%이더라도 차익이 제로면 세금이 여기서 0원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가 얼마에 팔았는데 이거 얼마에 샀어? 차이가 얼마야? 이게 너의 이익이야 하고 여기에 과세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세법의 룰입니다. 세법의 룰인데 이거를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이 조금 특이한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좀 일반론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양수도 룰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소각 목적이라 하면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나라 세법은 이거를 주주가 자기 법인이랑 거래한 거죠. 자본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일종의 배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주가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써 법인의 어떤 잉여를 받았다. 이건 근본적으로 배당이다.
세법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매 양수도 거래라고 세법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익 소각과 유상 감자는 상당히 유사하다. 상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세법은 같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거를 이름만 바꿉니다. 차익을 의제 배당. 약간 멋진 말로 바꿉니다. 그런데 하고 이 숫자 계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수도 개념은 이게 워낙 뭐 일반적인 계산 룰이니까 대표님 직관적으로 이해 가십니다. 근데 이속 자사주 거래도 가만히 보니까 소각 목적 자사주 거래도 결국은 이거랑 로직은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이름만 멋있게 바꿨죠. 매가를 감자 대가라는 멋진 말로. 원가는 뭐 취득 원가 똑같고요. 이 차익이라는 말을 의제 배당이란 말로 바꿔놓고 사실상 그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양도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율, 여기는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다른데 만약에 둘 다 양쪽에 차익이 제로라 한다면 이 양도소득세율이 몇 프로건 배당소득세율이 몇 프로이건 결국 세금 0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쉽고 직관적으로 왜 이 11억 자사주를 할 때 세금이 안 나오는 구조가 나오나. 이거 20억은 전에 강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이 차익이 만약에 0원이 나오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익 소각할 때 과세고요. 당연히 취득 원가가 예를 들어 뭐 한 1억이다. 그럼 차익이 10억이 되는 순간 이거 배당 소득세를 하면 한 4억 넘게 나올 겁니다. 4.5억 쓸게요. 이 건보료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가가 얼마야? 팔고 얼마 받아? 감자 대가가 얼마야? 취득가가 얼마야? 이 차이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타이틀에서 무슨 말씀 드렸죠? 그 11억 인출하는데 그럼 세금이 7.94%라고? 그런데 이거 얼핏 봐도 지금 만약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1억의 차익이 의제 배당이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금이 4억 5천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세율이 얼마일까요? 11 하면 이거 세금 40% 나오네요. 40%, 41% 나옵니다. 자, 41%인데 아니 아까 저희 그 시작할 때는 11억에 제가 세금 세율 얼마나 했죠? 7.94%라면 아니 이 갭이 너무 크죠. 갭이 크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결국은 이 취득 원가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받은 11억은 똑같은데 취득 원가가 11억인 케이스에서는 차익이 0억이 나올 거고 이거 헷갈리니까 조금 지우겠습니다. 색깔도 정리하고요. 색깔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거를 조금 옆으로 당겨 와서 보시기 쉽게 화면 가운데로 놓고 자 케이스 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시고요. 배당 세율을 똑같습니다. 양쪽에 배당 소득세율은 똑같은데 몇 프로일까요? 6부터 45까지 프로까지 배당 소득세율이 우리나라 이런데 여기는 이게 45%건 1000%건 차익이 0이니까 세금은 0원이다. 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니 이건 7.94%가 아니고 0%네요. 여기는 뭐 한 40, 뭐 1% 정도 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 방금 저 11억에 8% 정도 나온 사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취득 원가는 맞는데 이전에 이 취득 원가 이 주식을 토각하시던 대표님께서 이 주식을 아주 우연찮게 한 몇 년 전에 생각지도 않게 증여받으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인 이때 이 대표님이 만약에 배우자한테 이 주식 11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이거는 제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증여.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이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 법인한테 받은 돈도 11억이고요. 자, 이 주식을 대표님이 어떻게 취득했죠? 요렇게 취득했네요. 11억에 취득한 주식을 11억에 지금 파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이 이익소각 거래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은 증여세를 내셨겠죠. 왜냐하면 11억이라는 금융재산을 증여받았으니까. 이게 뭐 한 1, 2년 전에 우연찮게 증여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이 우연찮게 올라간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배우자 간의 증여 거래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죠. 11억 1, 2, 3, 4, 5, 6 11억 세금에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이거 11억 증여 11억 증여세는 11억 증여했네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일단 부부간에는 3, 4, 5, 6억이라는 금액을 빼줍니다. 부부간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6억을 공제, 이거는 증여, 가액, 이거는 공제, 빼준다는 소리고요. 자, 그럼 이게 과세 대상인 겁니다. 이게 과세 대상. 과세 대상 5억. 자, 5억에 우리가 증여세율 몇 프로냐면 5억까지는 저희가 통상은 20%라고 합니다. 근데 구간공제가 있어서 결국 세금은 얼마다? 5억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금 계산 20% 먹고요. 자, 세금은 9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세금은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는. 사실 이게 9천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뭐 더 빼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반영을 제가 수식에 넣으면 8,733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1억 증여하는데 지금 세금을 8,700 부담했네요. 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지금 방금 혹시 표시해서 나온 숫자가 안 나올까봐 딱 엔터를 치는 순간 잠시 긴장을 했지만 나왔습니다. 7.94. 그러면 이 거래를 전체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일련의 거래가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님은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신 거죠. 그죠? 이 대표님은 증여로 취득을 해서 이익 소각 과정에서 세금은 제로가 나왔고요. 앞에 증여 과정에선 세금을 8,700을 부담하셨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대표님이 이 현금 그 주식 대가가 이렇게 지금 11억이 왔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11억을 받았는데 법인에서 11억을 받았는데 결국 부담한 이익 소각 세금은 0. 증여세를 그 몇 년 전에 부담한 게 한 8,700이 있으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마에 7.94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굳이 이렇게 숫자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그죠? 그냥 대표님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려우셨나요? 예전에 왜 그 EBS에서 그 밥 아저씨인가요? 이렇게 수채화 풍경화를 막 그리고 나서 되게 잘 그리십니다. 빨리 그리시고 그러더니 그 화가 이렇게 머리가 아크로폼인 그 화가분이실 텐데요. 그분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잠시만요. 아마 그분 기억하시는 대표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 이 아저씨죠. 그 밥 아저씨 EBS에서 타이틀이 의도치 않게 이상한데요. 이분께서 막 이런 멋있는 그림을 정말 짧은 시간에 막 그리십니다. 이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항상 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주 하시는 말씀이 참 쉽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금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 참 쉽죠. 근데 어쨌건 7.94를 정말 숫자 하나까지 해서 영원까지 맞춰들었더라. 자, 이게 7.94의 비밀입니다. 여기가 7.94의 비밀이고요. 지금 영상 시간이 24분인데요. 자, 이렇게 그냥 하면 너무 행복한데 절대 우리나라 국세청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절대 만만치 않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가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익 소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로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표님. 절대 안 되시고 여기는 대표님을 위해서 기본 로직을 지금 설명시켜 드린 겁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이렇더라. 자, 이제부터 대표님과 제가 할 거는 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탄탄한 그 검토를 해야 하는지를 그걸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서 제가 같은 이 화면으로 이어볼게요. 절대 여기까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이거 강의가 길어서 잠깐 끄는 거지. 절대 여기까지만 끊으시면 안 되고 다음 강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1편은 여기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편 보시고요. 1편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